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국정지도 흐름을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L자형 초반부터 많이 떨어진 상황이 나타났고, 그래서 서울 영남 40대 구항역 고수층 이탈이 초반부터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또 초반에 화물연대라든가 그런 나이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말실수 이런 것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서 초반부터 하락을 했고, 이것이 2004년 3월 탄핵 때 다시 한 30%대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7년 4월에는 한미 FTA 타결 이걸로 지지도 일정도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10월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지지도를 상승시킨 요인을 작용했고,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주 지지층인 진보층의 반감을 얻었지만 중도층의 이제 지지를 얻으면서 전체적인 지지도를 오르는 데 영향을 주었고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자유투 무대 방문이라든가 독도 문제에 대한 이제 강경 대응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지지율 반전을 가져오기도 했고, 또 하락한 것들은 이제 가끔 선거의 패배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선거 패배는 국정 실패의 책임을 대중들에 더 크게 각인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05년도 4.3령 재보선이라든가 2006년 지방선거 열린우리당의 참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초반 육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10%대로 떨어졌다가 오랫동안 20% 초반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2009년 신서민 중도시민 노선을 방문하면서 40% 중반대의 안정적인 지지를 꾸준히 유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물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자영업자 또는 주부층들에서 반감이 퍼지면서 40% 선이 이제 2011년 초반 무너지게 되었고, 지난해 말과 또 올 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측근 비리라든가 내곡동 사저 논란 불거지면서 30% 선이 붕괴되거나 건조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의 대통령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전국에서 비껴서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또 총선 국면에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야권의 정권 심판론 대상으로서 부각이 되지 않고 선거가 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과 야당 모두로 치러지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도 여당이 승리하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는 결정적인 타격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흐름 속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베이징 올림픽 선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또 한미 FTA 논의,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로 국정 지지로 소폭 상승하는 중간에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상승과 하락하는 것을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상승하는 요인으로 국정 성과형, 또 대중 설득 접촉형, 그다음에 대외 소재 활용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국정 성과형이라는 것은 어떤 IMF의 유권자들, 대중들이 경제 부문에 대한 성과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양극화 심화 이런 인해서 민생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낮은 지지율을 추궁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한미 FTA 타결이 일정 부분 또 반작용을 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런 성과들, 국정 성과들이 지지율 상승을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대중 설득 접촉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대중들을 직접이들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만나서 실책에 대해 사과한다거나 정책 추진의 당위성 등을 설명한다든가 접촉면을 넓히게 됐을 때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정지지를 매우 이제 세밀하게 관리한 스타일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제 대국민 담화, TV 출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상승 또는 이제 하락 국면에서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었고, 또 이제 서민행보에서 이런 서민들을 자주 만나는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국정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이 나왔습니다. 대외 소재 활용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서 인위적으로 대통령이 주도하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국가 대외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지지율 상승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문제, 일본의 강경 대응, 이명박 대통령도 어떤 안보에 대한 중시, 북한 사태 같은 경우 터졌을 경우에 일본에 대해서 역시 이러한 강력한 대응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하는 것은
국정 성과형 대비에 대해서 국정 실패형으로 보면은 뭐 화물연대 파 노무현 정부에서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 파동, 이명박 정부에서의 미국산 세금의 수입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양극화 심화라든가 현 정부의 물가 상승 이런 것들도 국정 실패형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주변 악재형을 보자면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지지율 하락인데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측근 비리라든가 그런 비리들, 측근들의 검찰 수사,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국중 사적 논란이라든가 측근 비리 이것도 대통령 측근 비리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녀들 비리 문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찬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선거 패배형이 있죠. 선거 패배형은 실제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선거 결과가 여당의 패배로 나타났을 때 그래서 대중들에게 정부 여당의 국정 실책, 실정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시키면서 국정 지지율을 낮추는 현상들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집약되어 담겨 있는 것이 국정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낮아지게 되면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기 말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외임덕 현상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 대선을 앞두고는 현재 여당 소속 대선 후보부터 대통령이 선거 승리의 걸림돌로 인식이 돼서 그 여당 소속 후보는 핸디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탈당을 종용받는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기 후반의 국정 지지도 하락 현상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할 텐데요. 지도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당연시할 경우 5년 중에 1년 정도 또는 그 이상 정상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국가 전반에 손실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을 매우 전략적으로 국정 지지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고 이걸 하락한 현상을 반영적으로 당연시 받아들이기보다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막판에 70% 수준의 국정 지지를 갖기도 한 것처럼 그것이 전혀 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국정 운영 전략이 무엇인지 그런 연구도 함께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